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제 채널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 남기신 분이 있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AI 이론 쪽 한국대학원과 디지털 회로 설계 한국 회사 취업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더 괜찮은 선택지일까요?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가는 게 리스크가 적어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 채널은 아시다시피 제 채널명이 미국 유학 고수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유학과 그리고 미국 취업, 뭐 미국 이민 이런 쪽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대답의 모든 포커스는 어떤 게 미국 진출에 유리한가 이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님이 미국 유학 갈 마음이 전혀 없고 1도 없고 그냥 한국에서 계속 직장생활 하실 거면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큰 도움이 안 돼요. 님이 한국에서 계속 남은 인생을 사실 거고 미국에 전혀 안 갈 거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도 한국에서 살아봤잖아요.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대기업을 다녀봤어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는 학벌이에요. 그래서 학벌을 일단 좋게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님이 명문대 출신이 아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톱10 안에 드는 명문대를 나와야 됩니다. 명문대 출신이 아니다 그러면 편입부터 하셔야 돼요. 학부 편입.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편입하고 끊으셔가지고, 편입해가지고 학부 학부를 적어도 10등 안에 드는 대로 편입을 해서 편입 학사학위를 만들어 놓고 그 후에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제 평소에 컨텐츠대로 미국 유학을 그리고 미국 진출을 다루는 거라면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저도 처음에 이걸 모르고 미국에 와서 학벌을 추구하려고 했다가 미국에서 인생이 잘 안 풀린 적이 있어요. 미국은 전혀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무엇을 연구했는지, 연구 핏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연구 핏을 만들어야 되니까, 님이 미국에 나중에 뭐 미국에서 박사를 하거나 혹은 미국에서 석사만 하고 미국 취업을 할 거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한국 대학원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국 대학원은 연구 핏이 미국이랑 너무 멀어요. 왜냐면 같은 뭐 한국에서 요즘 맨날 인공지능 막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강박관념을 느끼고, 막 한국에서 요즘 인공지능 대학원이 박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전공의 공대는 다 미달인데 대학원이, 인공지능 대학원만 막 한국에서 요즘 박 터지게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인공지능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란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그 하드웨어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 뭐 라이브러리, 그 랭귀지, 뭐 플랫폼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아닌 땅에서 인공지능 해봤자 수박 겉핥기라는 게 딱 그 맞는 표현이에요. 수박이 있는데 그 수박의 진정한 맛을 모른 채 겉핥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봐봐요. 님이 김치를 만들고 싶으면 한국의 김치 명가 장인을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김치를 배우겠다고 뭐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뭐 한국에서 조금 살다 온 러시아인이 김치를 뭐 담그는 클래스를 한다, 그거 배워봤자 제대로 못 배웁니다. 혹은 뭐 미국에서 뭐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인들이나 뭐 미국인들이 잠깐 뭐 한국 조금 몇 년 살다 와가지고 배워온 뭐 한국 김치 하면서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뭐 김치 만드는 법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들어봤자 크게 깊은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태권도를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되죠? 한국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아닌 곳에서 인공지능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연구핏이 더 멀어집니다. 한국에서는 결국에 인공지능 응용만 배우기 때문에 진정한 연구핏이 멀어지고요. 그리고 한국 대학원 특유의 교수 갑질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해요. 한국 대학원에서는 교수가 하는 심부름, 교수의 사적인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대학원은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마찬가지예요. 한국 회로 설계, 한국 회사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회사의 회로 설계라는 게 얼마나 수준이 낮냐면, 한국은 직접적으로 어떤 모바일 장비가 요즘 핫하다고 치면은, 모바일 장비에 무슨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모바일 장비에 스마트폰 이런 게 들어가는 중앙 데이터 처리 장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부터 각종 이렇게 모바일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칩들을 한국은 이런 거 만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사옵니다. 영국 아니면 미국에서 설계 도면을 사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POR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오브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미 설계가 다 돼 있는 설계도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칩 설계도를 완성본을 받아와요. 근데 그건 이제 표준적인 상황에 쓰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예를 들면 조그만한 예를 들면 DVD 플레이어에 쓸 거다. 그러면은 그 DVD 플레이어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포터블이냐 아니면 그 집에다가 이렇게 장착해 놓고 벽에 플러그를 꽂는 거냐, 요거를 구분해 가지고, 포터블이라면은 그 POR 프로덕트 오브 레퍼런스 도면을 사왔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거를 포터블이라면 이제 배터리로 작동하는 거니까 저전력으로 가도록 해요. 저전력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벽에 꽂고 파워를 늘 공급받는 거면은 저전력보다는 이제 그거의 퍼포먼스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전력을 좀 더 많이 먹으면서 더 강한 퍼포먼스를 내는 걸 쪽으로 살짝 튜닝하겠죠. 이 정도가 한국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무슨 CPU 도면을 사오면 이거를 한국에서 요거를 노트북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넣을 것인가, 타블렛 PC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데스크탑인가, 아니면 서버에 쓸 것인가, 요 상황에 맞게 전력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은 똑같은데 저전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항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선과 배선 간의 길이를 좀 단축시키고, 어떻게 하면 조금 이 배선이 짧게 하는가, 요 살짝 수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데스크탑이나 서버처럼 늘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거면은 이제 전력을 마구마구 먹으면서 퍼포먼스가 이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금 튜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열이 엄청나게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쿨링 팬을 어디다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선풍기.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서 회로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얕아요, 수준이. 배우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 가려면은 연구핏을 만들기 위해 최적의 장소는 미국의 본사가 있고 한국의 지사가 있는 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본사랑 계속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지사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 칩을 설계할 때 본사에서 다 설계하겠죠. 하지만 본사에서 다 설계해 놓은 거를 이제 아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 한국 지사나 중국 지사, 대만 지사, 일본 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본사의 설계팀과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본사가 뭐 하는지 엿볼 수가 있게 돼요. 물론 본사 애들이 그걸 다 가르쳐주지 않죠.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컨퍼런스 콜을 많이 합니다. 그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 도면에 요 부품을 일본에서 공수하고, 요 부품은 한국에서 공수하고, 요 부품은 중국에서 공수한 다음에 이거 전부 대만으로 보내서 조립하자, 이런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연구핏을 맞추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본사가 있고, 혹은 미국 아니면 유럽의 본사가 있고, 그거의 한국 지사, 요런 데 가서 연구핏을 만드는 게 미국 진출할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연구핏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사 학위를 땄을 거 아니에요. 4년제 정도. 그 정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학교 어디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랭킹 1등이냐 아니면 지방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4년제 정도 나왔냐, 그리고
그 4년제에서 뭐 학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지 그거 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연구 핏이에요. 뭘 했나. 근데 이제 미국의 본사가 있는 한국 지사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칩의 뭐 설계와 관련된 그런 서포트를 했었다. 그러면 이력서에 쓸 말이 되게 많아요. 미국 무슨 본사에 있는 무슨 인공지능 칩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무슨 부분을 담당했었다 하면 이게 연구 핏으로 완전 기가 막혀요. 그걸로 이제 미국의 석사과정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석사과정 하시면서 이제 장학금 잘 받으시고 학비 면제 받으신 다음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같은데 대기업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대기업 안 돼도 괜찮아요. 처음에 조그만한 미국 회사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학벌 사회가 아니고 첫 직장이 대기업이었냐 아니냐 안 따져요. 첫 직장이 이제 구멍가게 같은 소기업이어도 상관없어요. 실력만 있으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실리콘밸리를 가는 게 미국 사회입니다. 오직 실력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봐봐요. 님이 지금 물어볼 때 이미 답을 정하고 물어보잖아요. AI 이론 쪽 한국대학원과 디지털 회로 설계 취업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괜찮은 선택지일까요? 두 개를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어떤 게 나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미국 가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미국에 가려면은 미국의 본사가 있는 미국 대기업의 한국 지사 이런 되게 많아요. 많다니까요. 찾아보시면. 근데 한국 사람들 눈에 이게 왜 잘 안 보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대기업만, 한국 최고의 대기업만 회사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눈에 좋은 회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대기업은 대부분 미국의 하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하청업체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은 미국 하청을 주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심지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한국 대기업조차도 미국 하청이나 다름없어요. 왜냐면 핵심 부품이 다 미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에서 핵심 부품을 사서 한국에서 완제품 조립해가지고 파는 회사예요. 한국 대기업이 대부분. 한국 하청을 하거나, 그러니까 미국 하청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현지 공장이 돼서 미국 부품을 가지고 조립해주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한국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진출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의 본사가 있는 한국 지사가 최고라는 거죠. 그 뭐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급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본사랑 컨퍼런스 콜을 해요. 그래서 화상회의 하면서 미국 본사 애들이 막 설계 보여주면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도면이 있겠죠. 그 중에서 뭐 코너에 있는 조그만한 부품 보여주면서 요거를 이제 한국에서 저 부품을 혹은 재료를 조달하고 싶은데 너네 한국 지사가 해줄 수 있냐, 요런 회의가 주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회의를 통해서 전체 빅픽처를 볼 수 있다는 거. 미국이 저런 칩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력서에 아주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거대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딱 명시하고 그거 중에서 요요요 부분을 한국에서 맡아서 했다. 이거 연구핏을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미국 건너가서 이제 그 핵심 기술을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가 최고라는 거. 그 다음에 최악의 선택은 한국 대학원입니다. 한국 대학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진짜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미국 가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진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하고 싶으면은 유학을 가셔야 돼요. 한국 대학원에서는 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원은 왜 인기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 학교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학교 4년제를 마치면 그 학교 대학원을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대부분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교 대학원이 텅텅 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교 대학원은 어떤 애들이 가냐면 그 자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그리고 유학 갈 돈 없는 애들,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이 가고, 그래도 부족해요. 그럼 남은 자리는 어떻게 되냐? 지방대 학생들이 학벌을 올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방에서 학부를 나왔는데 그래도 명문대,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도 나오고 싶다 하는 애들이 이제 학벌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노는이
놀면 안 되잖아요. 그 이력서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면서 석사 정도는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한국대학원이 그래서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대학원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한국은요, 그 유교적인 문화가 되게 강해가지고 자기가 교수가 되면은 이렇게 조선시대의 사대부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의 감투를 쓰고 있고 이 그 대학원생들을 노비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한국 교수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적인 심부름, 교수로서 마땅히 자기가 월급 받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뭐 교수로서의 행정적 업무라든가 프로젝트 관리 같은 거, 그거 교수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학생은 원래 공부하고 연구만 해야 되는 게 학생의 도리인데 한국은요, 이 연구 윤리가 안 지켜져가지고 교수가 자기가 교수 월급 받고 마땅히 해야 될 그 교수 행정 업무랑 프로젝트 관리 같은 그런 업무를 한국 박사과정 사람들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랩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네가 랩장이니까 랩 관리를 해라 하면서 행정적 잔심부름 뭐 이런 거 시키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의 대가는 교수가 이미 월급으로 받고 있는 건데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학생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고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 조선의 사대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원에서는 배우는 게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할 거예요.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유학을 가라. 한국 대학원이 아니다 라고 다들 말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